우리 몸에 먹은 좁은 공간에 많은 해박적 구조물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동맥과 정맥도 지나가고요. 팔로 가는 동정맥, 그 다음에 팔로 가는 신경, 그 다음에 기도, 기관, 후두, 그 다음에 식도.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척추와 척추 동맥도 이걸 통해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가 복잡하고 중요한 그런 장기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 손상은 종종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발표에서 크게 4가지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초기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손상인 혈관 손상과 식도 및 기관 손상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의 손상은 크게 관통 손상과 둔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페네트레이팅 인저리, 관통 손상은 주로 스테븐드, 칼이나 뾰족한 물체에 의해서 목이 찔린 경우에 발생하는 거고요. 저희 나라는 비교적 드물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건샷, 총상 환자도 꽤 많은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블런트 인저리, 둔상은 주로 교통사고에 의해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는데, 넓은 물체가 목을 가격하거나 아니면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어떤 물체의 목 부위가 부딪히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손상을 말합니다. 오늘은 관통 손상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초기 평가는 모든 외상 환자는 A, B, C, D, E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A는 기도 확보, 에어웨이 앤드 서비컬 임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기도를 확보하고 경추를 고정을 해야 되고요. B는 브레싱, 호흡이 잘 되는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숨을 쉬는 것 외에 호흡을 장애할 만한 중요한 흉부 손상이 있는지, 긴장성 기흉이나 대량 혈흔이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C는 서큘레이션, 순환이 잘 되는지, 여기서 혈압을 포함할 것이고요. 심한 외부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D는 디서빌리티라고 해서 뉴로로지 이기제미네이션을 통해서 어떤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익스포저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일부 손상이 다른 부위에도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모든 외상 환자 평가는 A, B, C, D, E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에어웨이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제 모든 환자에서 에어웨이 평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처음에 이제 환자를 평가할 때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누굽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숨도 비교적 잘 쉬고 있고 의식도 뇌손상도 크게 받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봐가지고 대화가 되면 일단은 큰 기도 손상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사람이 두부 손상을 심하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어웨이가 기도가 닫혔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일단 말을 못해요. 숨이 차니까 당연히 말을 못하겠죠. 그리고 흡기 시에 꺽꺽거리는 그런 기도 폐쇄 소리가 들리게 되고 목 안에 출혈이 있거나 기도에 출혈이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글거리는 그런 가글링 소리가 들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도 손상이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기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평가 확보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기도 확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이제 에어웨이와 서비컬 임모빌라이제이션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포지션은 뉴트럴 포지션으로 정렬을 하고 경추 보호대를 착용을 해서 쪼스러스트, 목을 한번 뒤로 제끼면 안 되기 때문에 턱만 올려가지고 기도를 확보를 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확보가 되겠지만 실제로 관통 손상의 약 10% 환자에서는 기도 확보가 이런 조치로는 되지 않아서 인투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인투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인투베이션을 시도했던 경우에 약 12%에서는 폐혈하게 되어가지고 바로 이제 외과적인 그런 기도 확보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과적인 기도 확보술은 크게
그리고 사이노이도톰이 이게 윤상, 갑상, 연골막, 절개술, 그다음에 기관 절개술, 트라케오스토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부위는 그리고 사이노이도토미는 이 윤상 연골이 여기고요, 갑상 연골이 여기인데 이 사이에 막이 있고 여기를 다이렉트로 절개를 해서 기도를 확보를 하게 되겠고요. 트라케오스토미는 그 비교적 아래쪽에 보통 3번, 4번 그 트라케알이 기관 연골 부위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서 급하게 이제 그 외과적인 기도 확보술을 시행해야 될 때 비교적 요새는 이제 퍼큐타니어스 방법으로 16게이지 메디컷으로 먼저 구멍을 뚫고 가이드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이런 다이레이터가 부착되어 있는 기도관을 여기 약간의 절개를 넣은 다음에 밀어넣는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기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목부의 상처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상처의 깊이를 확인하는데 플라티스마라고 목의 가장 그 표피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넓은 근육이 있는데 들여다보면 그 플라티스마가 다쳤다 그러면 일단은 심한 경부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비교적 쉽게 하기 위해서 목의 부위를 크게 존 1, 2, 3 세 부위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존 1은 클라비클에서 윤상연골 하반까지 이 부위가 존 1이 되겠고요. 윤상연골에서부터 이 만디블 앵글까지가 존 2가 되고 만디블 앵글 상방이 존 3가 되는데 되게 존 2는 수술적으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부위고 존 1이나 존 3는 수술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환자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그런다고 하면 특히 이제 존 1과 존 3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T 스캔이나 엑스레이, 엔도스코피는 뭐 내시경뿐만 아니라 기관 내시경까지 포함되겠습니다. 특히 CT 스캔이 가장 유용한 진단 툴이 되는데 보통 이게 그 서비컬 스파인, 그 다음에 기관이나 그 식도의 손상도 평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경부의 CT NGO를 통해서 경부의 혈관 구조물의 손상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포린 바디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즉각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드 사인과 소프트 사인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주요 혈관이나 기관, 식도 등의 손상을 받아가지고 그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위험한 상태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징후를 하드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소프트 사인은 비교적 손상은 있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평가를 통해서 차후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사인이 소프트 사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드 사인만 살펴보면 혈관 손상을, 중요한 혈관 손상을 의심하는 하드 사인은 여기서 이제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출혈은 보이지 않지만 혈종이 생기는데 그 혈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커져가는 경우, 그 다음에 상처 부위 위쪽에서 부루나 스릴이 만져지는 경우, 이제 그 만져보면 떨림이 있는 경우가 그걸 스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만져지는 경우에도 내부에서 어떤 출혈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나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떨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혈관 손상 부위, 목 손상 부위 아래쪽으로 맥이 만져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말초 부위의 허혈 증상, 스트로크, 그 다음에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충분하게 수행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혈압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바스큘러 손상이 있는 걸로 의심하고 하드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즉각적인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나 뭐 식도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매시브한 그런 피하 기종, 심한 피하 기종이 있고, 정격동 기종, 그 다음에 목 부위에서 에어버블링이 보이는, 에어버블링이라고 하는 것은 출혈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공기가 새 나오니까
그 피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각혈이 있는 경우에도 하드산이 되고 즉각적인 어떤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이니셜 ABC를 하고 언스테이블한 환자는 바로 하드산이 보이는 경우는 곧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 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응도를 익스플로를 해서 플라티스마가 다쳤냐 안 다쳤냐 확인해서, 만약에 플라티스마가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경과 관찰해도 되고, 만약에 플라티스마가 다쳤다면 어디 부위냐, 이 부위가, 그래서 존 1, 2, 3를 봐서 존 2면 수술적인 치료로 들어가고, 존 1, 3 경우에는 좀 더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접근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접근법은 스탠다드 넥 인시전이라고 해서 스톤더 플레이드 마스토이드, 쇠 유두돌기근이라고 하죠. SCM 머슬 상방 전방 쪽으로 인시전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파링스나 인후, 그다음에 경동맥, 그다음에 그 경부 식도를 다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쪽 아래쪽으로 좀 더 인시전을 더 가하게 되면 더 충분한 그런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구조물들이 접근할 수가 있고, 이 접근할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이 베이거스 너브 손상을 유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 이제 척추동맥, 버티블 아터리가 인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쇄골 상부 절개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클라비클이 여기 있고 클라비클 상방 쪽에 인시를 넣었을 때 서클라비안 쇄골화 동맥이 보이고, 쇄골화 동맥에서 척추동맥이 올라가는 그 근위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척추동맥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차를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이 부위에 프레딩 너브, 횡격막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횡격막 신경 손상을 조심해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키아나 라링스, 후두부나 기관 손상이 의심된 경우에는 전방목 절개를 통해서, 전방목 절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절개를 가하는 방법이고요. 라링스나 트라키아 손상 위에서 사이로드 그랜드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이 방법으로, 이 절개법으로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혈관 손상이 경동맥 근위부, 대동맥 붕에서 나오는 근위부 쪽에서 손상이 의심이 되거나 쇄골화 동맥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인시전을 추가적으로 더 가야 되는데, 정중 흉골절개라고 해서 메디안 스토노토미를 해서 좀 더 아래쪽으로 인시전을 가해가지고 흉골을 갈라가지고 대동맥을 노출시켜가지고 혈관의 근위부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트랩도버 인시전이라고 해서 일부의 정중 흉골절개와 쇄골 상부 절개, 그 다음에 우측이나 좌측에 흉부절개를 가해가지고 문 모양으로 되어 있죠. 도 모양으로 절개를 해서 쇄골화 동맥의 근위부, 대동맥 붕이나 그 다음에 경동맥의 근위부를 찾아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절개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손상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그걸 살펴보면은, 경부에 있는 혈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리페어하는 것이, 수술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냥 라이게이션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환자가 혈압이 떨어져서 대량 치료로 사망할 상황인데 그걸 리페어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일단 라이게이션 했다가 차후에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다른 이제 2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라이게이션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잘리는 혈관의 상부 쪽, 그래서 백플로우가 비교적 좋으면 라이게이션 하더라도 차후에 뇌 손상이나 그런 뇌 허혈을 통한 그런 뇌 손상은 비교적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페플러가 없다. 그러면 뇌 손상이 피하기 어렵겠죠. 그 말은 이제 반대쪽 혈관으로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페플러가 없는 거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나이게이션 후에 스트로크라든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런 경우라면 다시 한번 이걸 리페어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템포라리 아트리얼 션트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혈관 손상된 부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혈전을 걷어내고 이런 실라스틱 관을 이 혈관 내로 집어넣어가지고 일단은 사울을 묶어가지고 일시적으로 혈류가 통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이 경동맥이 이 사진은 산탄총으로 맞아가지고 이 경동맥이 넙쳐진 건 아닌데 슈더 인유림이 생겨있는 환자인데 이렇게 양쪽을 결차를 하고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단단 문합술, 엔도 엔드 아나스토모시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비교적 환자가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진행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션트를 넣거나 유도 안 될 상황이라면 나이게이션을 해야 되겠습니다. 버테브럴 아테리아 손상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뭐 그냥 심플 나이게이션을 하거나 수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엔도바스큘라 어프로치를 통해서 엠보리제이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글라 베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뭐 안전하게 결차를 해도 되고요. 만약 양쪽에 저글라 베인이 다 닫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한쪽을 살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후부나 식도의 손상은 주로 SCM 엔테리어 스탠다드 넥 인시전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파거스 인저리 부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더블 레이어 수초를 통해서 봉합을 해주고 주위에 있는 머슬을 통해서 광화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적절한 드레인과 항생제 사용, 그다음 수술의 경격동력 발생에 대한 그런 잘 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의 방법은 변전 절제하고 인너 레이어, 뮤코사를 꼬매고 아우터 레이어 봉합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머슬로 이렇게 광화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후두부나 기관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엔테리어 넥 칼라 인시전을 통해 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는데, 라링스 인절이 의심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그런 데피니티브 서지컬 에어웨이 확보가 필요하고요. 바로 이제 이비인후과와 협업해서 라링스 리페어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 트라키아 손상은 대개는 뭐 경부 기관 손상은 엔테리어 어프로치로 가능하지만 그 근위부까지 아래 부위까지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우측 흉부 절개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작은 손상은 그냥 프라이머리 심플러 리페어가 되지만 손상 부위가 큰 경우에는 그 리섹션하고 엔드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단순한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봉합이 가능하지만, 이건 이제 다른 그림, 이게 손상 환자는 아닌데 여기가 이제 손상된 부위라고 한다면 이 절개하고 단단 문합술을 시행해서 봉합하게 되겠습니다. 그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생략하려고 하고요. 혹시 뭐 발표한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